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6월 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진핑이 정오 무렵에 북한에 도착했다 이런 기사가 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재명이 많은 말을 뱉었습니다. 유럽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가 이제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이 일면식이 있다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뭐 이제 눈에 띈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미 많은 것은 결정이 돼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특히 이제 이재명이 여러 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은 납득이 됩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엊그제 끝난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환율이 급등하고 오늘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지요. 자, 그가 유럽 그리고 국무총리를 바꿨어요. 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행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이제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이 무슨 담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토가 날 일은 없는 거거든요. 흐름상.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결정이 됐고,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이재명의 대리인으로서 간다. 그 자체가 중요한 포지션이다. 자, 그러면서 그는 다시 미국과 화해를 하는 징검다리로서 북한을 활용하는 측면이 또 있다. 그리고 그간 소원해졌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한다는 부분도 있다. 그게 또 향후 다극화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중국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하고 러시아도 필요한 것이니까.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잠깐 그 산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전거로. 자, 학교에서 느꼈던 제 느낌들, 또 오늘 주제라는 맥락에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내일 정도, 이번 한 주가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겠죠. 내일까지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이니까 거기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 유럽으로 떠나면서 교통정리가 들어갈 거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오늘 볼까요? 김정은과 리설주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평양의 공항에서 시진핑 부부를 영접했다. 자, 그래서 그간 항공기 에어차이나에 중국 항공기가 수송기를 보내고 화물기 보내고 항공기의 크기를 키웠다. 이런 부분하고 또 몇몇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에 정상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거의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며칠 전에 됐다는 것이 된 것이고,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7월 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오 무렵에 도착을 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13시 56분에 MBC에서 보도를 한 거니까 2시간 정도 있다가 보도를 했어요. 참 신기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나오는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편하게 자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뽑았었어야 되는 건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김정은과 리설주가 평양 공항에서 시진핑 부부를 영접한 것이 독특한 일입니까? 과거 아마 우리나라 남쪽에 대통령이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영접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네, 이거는 방향성이 명확지 않은 그런 속보예요. 차라리 이 프랑스 24처럼 이런 제목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내용을 봤지만 한국 사람까지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목은 이 정도라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이 북한에 상당히 예외적인 드문 방문을 했다. 7년 만에 가는 거니까. 예, 그 전에 5년마다 주고받다가 지난번에 안 갔다. 국내 상호방위적 체결할 때 이런 것까지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포인트가 맞잖아요.
그냥 10분 단위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목 이렇게 뽑는 게 맞죠. 거두절미하더라도 예상에 드문 방문을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제목이 낫습니까? 좀 전에 MBC 속보 제목이 낫습니까? 네. 이 제목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런 보도도 띄네요. 이거는 지금 아시아 경제의 영업판인 것 같아요. 이거 많이 글로벌화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신문사에서는 영자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한국 기사를 찾아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오후 7시에 나온 보도예요. 제가 밑에 대충 번역을 해봤습니다. 시진핑이 말하기를 두 나라의 주권, 그리고 안보, 그리고 경제 개발을 상호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번에 북중 미팅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밑밥이라기보다는 북중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러시아와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몇 년 전에. 거기에 준하는 관계로 중국도 올라섰다. 이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등해졌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잃는 게 많죠. 본인이 기회를 잘 부착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 단계에 지금 내일 정도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야기할 내용이 푸틴이 그런 걸 다 양보하고 남음이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안 바뀐다.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크게 봐서는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부분이다. 위안화를 거기 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브릭스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이때까지 브릭스에 가입한 바도 없어요. 사실은 가입하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큰 제목으로 뽑기에는 좀 그런 거다. 그렇지만 필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김민석이 사의를 표명해서 국무총리를 새로 뽑는다. 한성숙 현재 장관이 중소기업부 장관인가 뭐 그렇죠. 옛날 네이버 사장이고 사장 출신이고 여기를 지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것은 좀 복잡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 짧은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김민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지금 EU 방문도 있고 시진핑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잘 풀리게 되면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북미 종전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하에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 세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있어가지고 남북 소통을 준비했다. 북미 종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때까지 수없이 이야기해왔던 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디딤돌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코앞에 두고 뭐 코앞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까이 앞두고 김민석이 여기에서 떠난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경질이냐, 아니면은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아니면은 당으로 돌아가서 차기 주자 준비를 하느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 당의 정청래가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잘 되고 있고 과거부터 잘 돼 왔던 부분이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때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확보한 지금 교두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수박들을 많이 날리면서도 안정화됐거든요. 정청래의 가장 큰 기여도라고 봐요. 즉 대통령과 당이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의 합을 맞췄고 서로 확인을 했고 서로의 능력도 검증을 했는데 여기에 김민석을 당대표로 밀어넣는다 이 타이밍에서 그건 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잠룡이 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번에 선거를 같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저는 감히. 그래서 한성숙이 됐다는 것은 실무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게 채워진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요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지대를 공격했어요. 예. 지금 뭐 핵시설을 공격해봤자 그것은 상징적인 거고 핵시설을 붕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하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시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돼 있고 이란이 지금 유일하게 수입원을 기대고 있는 원유 수출 막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타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자 이란이 반격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놀라서 지금 이스라엘을 말리는 분위기가 지금 도출됐죠.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 시진핑이 방북을 하는 그 타이밍에 딱 발생했고 이재명이 유럽을 가는 마당에 딱 됐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지금 조용해진 마당에 이런 일이 터졌다. 즉 이 전체 흐름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저항하는 세력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 혼자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자본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전 세계 달러 자본들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격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단 끊었고 밑에 이재명의 오늘 뭐 1년 기자회견,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제도 한번 제 의혹에 대해서 제가 가진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열고 외환시장을 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환율이 폭등을 했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그제 오늘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이것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티격태격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만약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것은 이번에 오늘 또 이재명의 말 언급을 좀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번 유럽 방문 이재명의 그리고 시진핑과 어떤 김정은의 만남에서 어떤 전 세계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의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얘기 나왔네요. 나무호 피격이 됐는데 이란이 의도 아닌 건 확실하고 음중 항의를 했다. 이거 엄청나게 애매하게 말을 했거든요. 이란 미사일인 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대한 미사일 2방인가?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제가 뭐 딴 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대한 미사일이라는 게 여러 발 쏴서 상대방의 방공망을 막 피해가면서 그 와중에 많은 숫자는 요격이 되면서 어떻게 한 발 맞게 되면은 그 배를 절단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에 폭약이 500kg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200에서 200, 최소한 200kg 이상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맞고 나서 지연 신관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내부에서 터져야 되잖아요. 또 관통해서 반대쪽으로 나가서 터져도 안 되죠. 배의 핵심 내부에서 터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발 필살에 한 발 맞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격침시킬 수 있는 또는 항해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게 대함 미사일이에요. 2발이나 맞았다? 근데 불도 제대로 안 났다? 이거 사실 엄청나게 희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듣고 보면은 이란의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한데 이란 미사일이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엄중 항의했다? 뭐 이재명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이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란이 의도적으로 맞췄으면 우리가 쐈다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그게 적절한 판단이에요.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했는지. 이스라엘이 했을 수도 있고 미국이 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이란 내에 그런 사건들은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간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란에. 네, 내부에도 핵심부에도. 그들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 그들이 비껴 맞았다? 비껴 맞았는데 배가 성했다? 네, 그랬다. 제 힘으로 왔잖아요. 제 힘으로.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있는 이야기까지 이야기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섞여 있었다.
예, 많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면서 뭐 외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안 본 이유는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 분위기를 이 정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내용 나왔죠. 주가가 오늘 대폭락했다. 5% 6%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재평가들 이렇게 받아쳤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대책국 발표하겠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선거에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졌다고 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예. 오히려 그 곳곳을 밟아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제 대충 시진핑과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좀 돼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 굳어져 있다. 뭐 옛날부터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코앞이고 됐다. 자, 시진핑과 김정은이 중요한 이야기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이미 한국과 미국에는 공유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슨談판을 하는 형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네네. 트럼프의 태도도 갑자기 변한 태도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란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지난 며칠간. 자, 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거창 주변에서 제 사는 곳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아주 마을이라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봤습니다. 제가 거창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거창에 있던 시절이 13세, 14세까지였으니까 그때는 거창 도심이 하여튼 도심도 비포장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마을이라는 곳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거창읍이랑 되게 가까운데 한국 전쟁 당시에 거창읍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올 정도의 곳이었어요. 평지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초입에서부터 보면 몇 킬로인데 안에 마을이 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마을은 되게 인정도 많고 잘 가꾸어져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아주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흙 벽돌입니다. 진흙 벽돌 담을 쌓은 거예요. 안에 보면 이렇게 뭐 볏짚 같은 거 들어있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은 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안 보신 분도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이제 위에 거는 뭐 탐이 나더라고요. 평상인데 화강암 평상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 이 거창이 유명한 게 중에 하나가 돌산이 되게 많습니다. 큰 비즈니스예요. 화강암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회사에서 기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강암 평상이다. 예. 이 이름이 아주 마을인데 이 유래를 보면은 고려 말에 삼별초가 있고 남쪽이 정신이 없을 때 그 당시 거제현이 거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거창 옆에 가조로. 그래서 세종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거제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15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제현이. 그래서 당시 거제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또는 지명이나 시스템이 이 가조 근처에 또 거창 근처에 많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마을도 그때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재밌어요, 역사는. 그리고 이 마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데 주민 여자분하고 말씀을 한참 나눴는데, 그분이 어릴 때, 어른들 이야기가, 즉 자기가 6.25 때는 꼬마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봐도 나이가 80세, 70대 후반이나 8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창에서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고령자 노인들의 삶과 에너지 차원을 봤을 때 시골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주체적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분은 거창읍에서 이기로 시집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감을 표하니까 한 5분여 정도 동네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 시골 마을을 많이 다니는데 이 마을이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접시꽃도 정말 예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접시꽃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창이라는 곳이 거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창인데 거창이 어떤 그 한자로 되어 있다면 살거자에 뭐 번창할 창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큰 창이다 또는 거대한 창이다. 지금 창고란 말이 있거든요. 창고. 그래서 뭐 광흥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도시에 가면은 또 큰 강 옆에 가면 창자로 시작되는 창자로 끝나는 지명들이 있어요. 옛날에 수운을 통해서 세곡을 옮겨 실을 때 나를 때 서울로 그 거점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즉 창은 창고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유의 창고란 말은 곳간이에요. 곳간인데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시꽃이 한창인 시기예요. 한창이다, 거창하다, 번창했다. 그 창은 같은 거예요. 한창이다 해서 창이 하는 크다는 뜻이죠. 창은 뭐겠습니까? 뭐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창고란 뜻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한참 많이 날 때고 그걸로 꽉 채울 때다. 그래서 한창이다. 그래서 거창이다. 거창하다. 거기서 창고란 말로 낙착이 됐다고 봐요. 뒤에. 그래서 이 단어는 상당히 오래된 단어다. 창이라는 게. 즉 뭐라고 할까? 전성기 또는 그 전성기가 주로 곡물과 상관이 있는 거라 되게 그 산물이 풍부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에 한들이 있고 함양에도 한들이 있고 제가 진주에도 가보니까 한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큰 들이에요. 큰 들에서 곡물이 나오면 한창 일대 큰 창고에다가 쌓는 거예요. 곳간에다가. 그래서 창이 시기를 말하는지 창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쓰였고 그 창은 구석기 시대부터 살았고 아주 넓은 분지예요. 그래서 그 창이라는 말은 큰 창고다. 즉 농토가 풍부한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담벼락 정말 좋았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리고 가운데 원래 하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구에 덮개를 마련했어요. 그 덮개에다가 또 뭐 천 같은 걸 깔고 거기다가 고추를 말렸든지 이렇게 쓰고 있고 옛날에 시골에 많았던 양옥집에다가 위에다 요즘 가면 천정에다가 저렇게 이제 추가로 지붕을 만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것이 누수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을 막기 위해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저거는 지금 추정이 틀릴 수 있어요. 다음에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시. 저거는 그 위에 열이 받는 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여름에 건물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기다가 이제 가끔 요즘은 이제 그 태양광 발전 그 설치한 것도 많습니다. 이 돌담이 너무 이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느끼는 매력이에요. 전통을 전통으로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전통 더하기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그림 안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창구 남하면이거든요. 남하. 거창 남쪽에 밑이다. 이런 뜻이에요. 남상이 있거든요. 거창 남쪽에 우쪽이고 아래쪽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남화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한 집 앞에 있는 문패를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게 행복이 남하도는 내곡마을의 선산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밌죠? 이게 전부 대거로 다 썼더라고요. 다른 데가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데. 자, 이걸 오고 가면서 제가 편도로 한 8km, 9km 정도 되는 곳을 이제 간 셈이에요. 탐험이죠. 그런데 가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한가 거창 물가를 가는데 저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본 동물인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더지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거창 지역 주변에 모든 도로가 흙길이었을 때, 비포장이었을 때, 근데 동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살아있는 두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처음이에요. 예, 제가 아까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게 두더지라고 알 수 있었거든요. 제 자전거 앞으로 두더지가 지나갔어요.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이게 뭐지? 예. 그러다가 벚꽃 양쪽에 벚나무가 가득 찬 정말로 이쁜 자전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에 놀라서 뭐 저밖에 없으니까 한 새가 포로록 하고 날아오르는데 내가 후투티임을 직감했습니다. 되게 눈에 튀는 색깔이거든요. 후투티 저게 뭐 천연 기념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보기 더 무서워요. 원래 열대 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뭐라고 할까, 트셋처럼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푸르륵 날아오르더니 자전거를 따라서 한 몇십 미터 정도를 저랑 같이 날랐어요. 같이 옆으로 날라주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림이나 영상이 아닌 실제로 후투티를 본 게. 이 새가 상당히 커요. 네,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주 마을에 갔는데, 제가 그 어떤 아주머니랑 항상 말씀을 나누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진흙 담을 한참 유심히 보고 있는데, 뒤에서 생전 처음 들어본 새의 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어떤 집에서 테두리를 치고 공작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공작이 내는 소리였어요. 저는 공작을 여러 번 봤지만 동물원 가서 수컷만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저는 태어나서 수컷 공작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얀 이 지금 그림 속에 있는 공작과 상당히 비슷한 공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마을이란 자체가 산굽이 돌아서 거창 사람들이 6.25 때 피난 올 정도로의 마을인데, 한참 오르막을 몇 킬로를 산 비탈을 올라가다 보니까 떡하니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제가 거창에 와서 거가 둘러보았던 어떤 마을보다도 긴장감도 없고, 아니면은 젊은 층이 없고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아닌,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도 생동감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아까 화강암 평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뭔가가 에너지가 있는, 그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당한 고가의 화강암 판석, 돌 하나짜리거든요. 그거 큰 게 평상이 그것을 이게 기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신호들도 그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별 3개에 들어오는 거예요. 별 3개.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더지, 후투티, 공작, 이걸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환희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신세계를 본 느낌? 수십 년간 도시 생활에서는 20대 이후로는 전혀 20대 이후라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 간 이후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적인 느낌에다가 새로운 어떤 상스러운 신호들이 뭉쳐진 그런 느낌? 그걸 또 내 발로 찾아갔다는 그런 것과 합쳐져서 어떤 쾌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집에 와서 보니 시진핑이 북한을 갔다 라는 속보가 나왔다. 물론 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도로 나오는 거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재명의 언급들, 이런 결과를 알고서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